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레저 컨설팅 연구소가 가져온 주제는 엔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엔저 상황이 과연 일본 스포츠 어떻게 만들고 있나. 조금 이제 엔저가 일본 스포츠를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스포츠 채널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엔저가 되니까요. 지금 우선은 일본 스포츠 자체의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건 해외 선수 영입에서 약간 어려움이 지금 있게 되고요. 경기력이 전체적인 저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일본 프로스포츠 팀들이 야구에서 축구에서 유명 선수를 영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경제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본 야구나 프로리그, 그 축구 리그가 결국은 경쟁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 원인이 바로 엔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저가 심화된 거는 2022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22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엔저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프로야구 팀 같은 경우고, 그 NPB 같은 경우가 외국인 선수들에 제공하는 연봉의 실질적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됐죠. 이들이 느끼기에. 그거에 따라서 이 프로야구 그 협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딴 데 가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외국인 스타 선수가 연봉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연봉이 이제 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받아야 되죠. 자기 공개 물가랑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낮기 때문에 결국은 선수들이 나가고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잡을 만한 유인책이 없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컴백한다든지 또는 한국 KBO 리그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PB에서 뛰던 외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이적하는 경우도 뭐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그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던 외국인 타자인 제럴드 파라 같은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바로 복귀하게 되고, 이러한 이탈의 핵심이 바로 엔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봉의 체감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프로리그의 시스템 자체의 경기력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게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 이미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지금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프로 리그, 야구나 축구의 프로 리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그 해외 투어나 이벤트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본 팀들이 해외에 나갈 때도 이 엔저가 제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달 나갈 거를 골프 선수들이 한 달 투어 활동을 하고 훈련했던 것을 약 3주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엔저로 인해서 옛날보다 2배, 3배가 든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국제대회에 참석할 때 그 원정 경기 비용 같은 경우에 대한 부담이 협회가 갖게 되니까, 협회가 선수들 전체적인 이 현재 자국 리그의 선수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변화를 일본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은 2020년 그 도쿄 올림픽의 경우에서도 엔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엔저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많이 와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많이 오게 되는데 자국인들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비용 상승이 협회나 경기 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거 연장선인데, 스포츠 관광객들은 좋아지는 거죠.
특히 한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왔던 스포츠 관광객들은 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 대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엔저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죠. 그래서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일본에 있는 어떤 지인 얘기가 10년 전 라면 가격이 지금 라면 가격과 똑같다. 자기 동네 라면 가게 단골이 있었는데 거기 가격이 700엔이었다는데 지금도 700엔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굉장히 완화돼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요즘 굉장히 물가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지금 그런 어떤 물가 상승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으로 인한 그런 어떤 수익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여러 데이터들에 따르면은 2019년 이후로 일본에 오는 관광객들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이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엔저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관광객들은 와서 일본에서 수많은 체험 스포츠 많이 하는 게 이제 삿포로 쪽에 스키라든지 또는 도쿄나 후쿠오카, 가고시마 이쪽으로 있는 고베 지역까지 포함한 이쪽 어떤 골프장, 골프장 굉장히 많죠. 대충 일본의 골프장이 2,500개, 3,0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 가지고 골프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저니까 한국보다는 엄청나게 싸죠. 체감 느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이 적극적인 스포츠 소비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얘기할 게 결국은 국제 대회 유치와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이 국제 대회를 이제 이렇게 유치할 때 이 엔저 현상은 외국 투자자나 스폰서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자체에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또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023년에 이제 세계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의 경우에서도 엔저 혜택을 충분히 이제 일본은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외국 스폰서들이 낮은 엔화로 인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여러 가지 대회 유치를 하면서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엔저 현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국제대회 유치에서 경쟁력은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일본의 협회나 선수의 경쟁력에서는 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일본 선수나 팀들이 해외 활동의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본의 엔저 현상은 일본 스포츠 시스템을 조금 색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이 더 많은 해외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아는 오버 투어리즘,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서 관광세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파리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전부터 파리 지행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리에 오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오버 투어리즘, 우리 거주 공간에 외부인들이 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 특히 관광의 문제를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엔저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느끼기에 일본 엔화가 다운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전체의 프로스포츠 리그의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투어리스트와 거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 주제로 삼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테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저와 이게 한국 스포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본 스포츠 브랜드들을 수입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미즈노라든지 요넥스라든지 여러 일본의 그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수입하면서 우리는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나빠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스포츠를 제대로 알아가는 길이다. 결국 스포츠라는 것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엔저가 일본 스포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